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치 2022년 2023년. 2022년이었어요? 다시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티모시 챔피언스 리그 매치 7, 8, 9 일치월장과 TGMUT의 경기, 바우레르 미넨과 바르사의 경기, 그리고 TGMUT와 마하나임의 경기 이렇게 후토크 해보고 마지막 매치 10이 남았는데요. 매치 10 이후의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게 될 텐데 그 경우의 수까지 저희가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경우의 수는 영상을 따로 찍고 따로 찍어요. 따로 찍고 저희가 이게 이번 주에 경기 수가 많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좀 이제 사실은 후토크를 찍어야 되는데 뭔가 타이밍이 안 나와서 지금 찍습니다. 사실 지금도 좋은 타이밍은 아닌데 왜냐면 원래 이제 여기 오프닝 하시는 서원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시험 보러 갔습니다. 고3 9월 모의고사 지금 지금이면 지금쯤에 이제 영어 풀고 있겠네요. 잘 봤을까요? 말안 먹겠죠. 어쨌든 뭐 돌아와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 이 세 경기를 해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보니까 TGMUT가 두 경기 그쵸? 이거를 좀 묶어서 얘기하는 게 괜찮을 것 같고 바우레르 미넨 바르사 경기를 이제 얘기하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사전에 얘기를 나눈 게 아니잖아요. 네. 오늘 얘기할 내용에 대해서. 근데 이제 보니까 그냥 TGMUT 그 이제 오이소 선생님 이제 예비군으로 한번 빠지시고 네. 그리고 이분 발가락 골절 당해서 이제 벤치에 있게 되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분이 조금 팀의 어떤 전술 전략적으로 개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내가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전략 전술을 짜고 또 애들한테 이런 걸 요구했겠구나라는 거를 말해보고 좋은 거는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이제 후토크 찍을 때 저 나름대로 분석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감독님들과 그것에 대해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분석한 게 맞는지 뭐 아닌지를 잘 모르는데 오늘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바우레르 미넨 바르사 경기 이렇게 해볼 텐데 그럼 일단 이제 바우레르 미넨 바르사 경기를 먼저 봅시다. 이거 해설했죠? 그렇죠. 힙방과 해설을 했고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죠. 해설은 늘 어렵고 그 경기 분석을 한번 해봐요. 이 경기부터요. 바우레르 미넨 바르사 경기. 일단 바우레르 미넨이 어쨌든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골을 못 넣고 있고 골 넣어도 세트피스.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공격에서 안 풀린다. 정하성 아니면 황준수가 터져줘야 되는데 그 선수의 득점포가 계속해서 좀 줄고 있고 아직 안 나오고 있고 또 그거를 좀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한발 감독님이 꺼낸 카드가 김한결 윙 연술 꺼낸다고 꺼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좋은 효과를 가져온 것 같지 않고 박시현 선수를 골키퍼로 세웠는데도 어쨌든 1실점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박시현 선수가 올라가고 조금은 더 공격적인 운영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았고요. 바로서는 어쨌든 바우레르 미넨과 하면서 이 경기가 제 기억으로 엄청 치열했던 것 같거든요. 막 몸싸움도 엄청 하고 그 두 팀 다 엄청 간절했기 때문에 스코어가 0대1밖에 안 나왔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 경기도 윤호연이 골을 넣으면서 지금 득점 9득점이죠. 10득점. 놀랍죠? 10득점? 8경기 10득점. 지금까지 뭐 6경기까지 해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6골이 둘 다 득점 왕이었을 텐데 6골, 7골 뭐 맞죠.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2경기 늘어서 골도 많이 넣었고 바우레르 미넨은 좀 아쉽게 됐죠. 이번 경기 잡았으면 사실 다음 경기 안 봐도 그냥 올라가는 건데 다음 라운드 진출하는 건 맞죠. 그것도 그렇고 또 더 높은 순위를. 그렇죠. 지금 뭐 이제 다음 영상에서 얘기하겠지만 바우레르 미넨 상황이 좀 막 마냥 좋지 않아요. 뭐 TGMUT가 사실 더 안 좋긴 하지만 그렇죠. 바우레르 미넨도 완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바오레르미네는 그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서 바로서 경기에서 어쨌든 골을 넣는 게 중요했는데 또 못 넣었어요. 다음 경기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반기 와서 한 골 넣은 것 같아. 지금 전반기 4경기, 후반기 4경기잖아요. 네. 팀으로 따지면 후반기 들어와서 그랬던 것 같은데 한 골 넣은 것 같은데, 그쵸? TJ 뮤티아랑 할 때 3대0 졌죠. 그쵸. 그리고 이제 마하나임한테 2대1. 그쵸. 그래서 그때 이제 한 골이 그 누구냐? 한 골 누가 넣었죠?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김한결 헤더. 맞죠. 김한결 헤더 백헤딩. 넣고 이번 경기도 못 넣고. 그리고 전반기로 가도 그 전 경기 또 못 넣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전전 경기인가? 못 넣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저득점 경기인데 네. 지금 총 이제 7경기에서 지금 6득점 했거든요. 이건 근데 정말 안 좋은 수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경기당 골이 이제 한 골이 안 돼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러면 사실은 그래서 그 수치에 비하면 지금 오히려 승점 높은 거라고 할 수 있어. 그쵸. 지금 경기당 한 골이 되지 않는데 지금 2승 2무 3패 8점. 오히려 높은 승점이고 수비의 힘이죠. 근데 이제 저도 그냥 이제 이어받아서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작년으로 돌아가면 뭐 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결국에 이제 이렇게 됐죠. TCL 지금 3번째 되는데 그쵸. 이제 이거는 확정입니다. TCL 최초로 바우레르미넨과 TGMUT가 아닌 팀이 최소 한 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TCL은 다 2팀만 결승전 치렀어요. 슈퍼컵도 2팀만. 컵 대회가 이제 2번 있었는데 한 번도 이 2팀이. 그러네요. 나머지 한 번은 또 바우레르미넨 역시 있었고, 근데 1차전이었죠. 그렇죠. 그 이제 남자 축구대회가 이번 대회 빼고 총 6번 치러졌는데 그게 5번이 바우레르미넨 TGMUT였어요. 그런데 이번 결승전은 2팀 중에 한 팀은 반드시 두 팀 다 못 갈 수도 있고요. 2팀 다 못 갈 네. 수도 있고 2팀 중에 한 팀 이상은 100%못 갑니다. 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2팀이 쉽게 얘기하면 잘 나갔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그렇잖아요. 잘 나갔는데 이거 뭐 올해 들어와서 특히 이제 후반기 와서 네. 뭐 TGMUT는 이제 뭐 TGMUT는 좀 그러니까 두 팀의 상황이 완전 이제 지금 상반돼서 그쵸. TGMUT는 전반기 죽수고 후반기 사실 좀 잘했어요. 2승 1무 1패야. 2승 1무 1패. 잘했어요. 저희가 그렇다고요? 네, TGMUT. 그래요? 바우레르민한테 이기고 어제도 이겼잖아요. 마하나임한테.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야? 지고 졌어요. 누구냐? 바로서랑 비겼죠. 0대 0으로. 바로 3대 3으로 비겼어. 3대 3. 그 비오는 날. 그렇네. 그리고 일철장한테 지고. 그 괜찮네요. 일철장한테 진 것도 사실은 한 골 넣고 되게 오랫동안 그쵸. 사실 막판에 2골 먹혀가지고 졌는데 후반기 완연한 상승세. 그렇네요. 네. 후반기 승점 되게 잘 땄어요. 잘 땄고 이제 바우레르미는 전반기 이제 1위로 마치고 네. 후반기에 좀 지금 3연패. 승점이 1점도 없습니다. 아니다 무슨 있어? 아니다 다 졌죠. 다 졌어요. 네 이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TGMUT는 말 그대로 자신들의 이제 본연의 색깔이라고 해야 몽골 될까요? 축구. 네. 이제 그 축구로 작년 이제 좋은 이제 결과를 얻었고 바우레르미넨도 일단 이제 특히 그 2학기 때 네. 백준하 중심으로 수비진을 단단하게 한 다음에 정화성 이제 게임 이제 우리 때 표현으로 게임 메이커. 그래서 이제 뭐 안지민이나 김은택이랑 이렇게 이제 패스 원투 맞추면서 사실 그래서 이렇게 패스로 공간 이제 따먹으면서 올라오는 이제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상대가 알아서 뒤로 물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면서 수비진도 이제 올라오는 게 편해졌고 이랬는데 올해는 이제 일단 공격에서 안 풀리니까 수비진이 마냥 올라오기가 그렇고 결국에 바르는 경기를 계속 보면 이제 공수 분리.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마하나임이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주도했죠. 이제 후방 빌드업을 뭐 늘 해왔던 거긴 한데 이게 작년에는 너무 안 됐고, 근데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말 그대로 팀 따로 시간을 훈련도 하면서 후방 빌드업을
제대로 이제 게임에 녹여내면서 이게 하나의 이제 리그의 어떤 이제 전환점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일치월장도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좀 그걸 시도하고 있고 근데 바로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것에 이제 말 그대로 두 팀이 적응을 못한 거죠. TGMC는 그 전반기를 말아먹었고 바오레르미네는 이제 후반기, 전반기는 어떻게 단단한 수비로 어쩌지 버텼는데 이제 후반기에 그게 한계가 왔고 그래서 물론 이제 내일 되게 중요한 한 경기가 남았고 또 어쨌든 그래도 아주 높은 확률로 바오레르미넨이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을 할 것 같은데 뭐 못할 수도 있지만요. 포스트 시즌 진출하면 이제 이것에 대한 대처를 진짜 전술적인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전술적인 대처 어떤 막 뭐 기싸움이나 어떤 이제 개인 전술로는 이제 조금 우리 리그가 힘들어졌어요. 그걸로 막한 경기 정도는 뭐 어떻게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걸로 리그를 계속 이제 승점 잘 쌓아가면서 높은 순위 또 이제 1위 한 게 아니니까 바오레르미네는 어쨌든 포스트 시즌 가도 준 플레이오프 뛰는 거 확정이에요. 그렇죠. 3위 아니면 4위니까. 그래서 세 경기를 결국 이겨야 되는데 우승하려면 어떤 전술적인 그 구성에 맞는 확실한 색채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상대의 전술을 확실하게 틀어막는 무언가를 가져오거나 그래서 여기서 이어받아서 이제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오늘 TGMUT예요. 여러분도 계시고 아까 예고했지만 TGMUT가 1차전한테 졌고요. 그런데 되게 오랜 시간 이제 0대0 갔고 한 골이 언제쯤 나왔더라? 한 후반 조금 초중반부? 네. 좀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대등하거나 리드인 시간을 거의 경기 이제 한 8, 90%를 그렇게 이끌어 나갔고 아깝게 졌지만 그 다음에 뭐 어제는 말할 것도 없이 뭐 두 골 먼저 넣고 뭐 만회골이 많은 나왔지만 어쨌든 이겼고 이렇게 이제 TGMC 후반기에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것은 진짜로 물론 이제 이제 그냥 부수적으로는 선수들이 이제 도끼가 오르고 그냥 지니까 짜증나잖아요. 도끼가 오르고 이제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막 조금 뭐 바로서랑 마찬가지로 팀원들이 다 있는데 서로 좀 잘 융화가 안 되고 맞아요. 그냥 각자 노는 듯한 또 친밀감도 형성이 안 된 것 같고 근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안지민, 박수민 중심을 잘 뭉쳤죠. 또 이제 범수도 중간 역할 잘해주고 있고 그런 거에서 또 하나의 팀이 돼가면서 근데 이거는 부수적인 얘기고 전술적인 힘이 큰 것 같은데 이제 이거를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분이 지가 못 뛰지만 이제 뭐 그래도 축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뭐 전략 전술 쪽에서 개입을 하고 있고 하고도 싶겠죠. 네. 제가 이제 두 경기 보면서 특히 이제 어제 경기는 일단 공격 면에서 따지면 작년이나 이제 올해나 TGMUT는 올해 후반기 비슷해요. 롱볼 축구. 그래서 특히 골킥 상황 나오면 이제 길게 때려 넣습니다. 거기서 경합 붙여서 또는 운동량이 작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효 슈팅으로 이어질 때도 있고요. 근데 어제도 실제로 그렇게 넣었어요. 크로스만 하나 맞추고 하나는 골대 골이 들어가고 그랬죠, 그렇죠? 공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또는 이제 막 온골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면 이제 안지민이 해결하는 안지민이 어쨌든 골 키핑도 되고 돌파도 되고 슈팅 워낙 좋고 하니까 좀 이제 개인 능력으로 어떻게 이제 슈팅 찬스를 내서 상대 골문을 위협하는 이런 전술을 뭐 사람만 바뀌었고 비슷하죠. 비슷하고 근데 이제 수비가 조금 바뀐 게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뭐 박승현 아휴 정말 제가 할까요? 뭐 이렇게 뭐 박승현, 뭐 한유찬 중심으로 작년에 뭐 기억하는 뭐 수호도 있었어요. 네. 뭐 영찬이도 있었고, 뭐 키퍼 예비치가 주로 봤죠. 뭐 중요할 때 한유찬이 키퍼 보기도 하고. 어쨌든 수비 잔뜩 내리고 또 뭐 서원, 정해창 이런 분들도 수비할 때는 내려와서 엄청 이제 여기서 빌드업하는 거, 볼 돌리는 거 압박하면서 방해하면서 수비를 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아내고
뭐또 이제 롱볼 때려 넣고 이제 이랬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시즌 경기를 이제 이번 후반기에 바뀐 거는 어제도 그렇고 수비 지향적인 선수비 후역습이 맞는데 근데 이제 수비 시에 어제 특히 라인을 바짝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앞선도 서 있고 뒤에 수비진도 하프라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프라인 꽤 근접한 곳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특히 이제 이런 후방 빌드업을 해나갈 때 진짜 중요한 포지션이 어디냐면 뭐 센터백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그냥 필수 요건이고 당연히 이제 빌드업 전환 패스가 가능한 센터백이 있다는 조건 하에 진짜 중요한 포지션은 윙백입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가운데서 볼 받으러 가는 애도 있겠고. 자, 근데 이제 특히 이제 1철장 때도 좀 그랬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마하나임 정말 이제 빌드업을 잘하는 한유찬 센터백이 있죠. 근데 별로 여긴 압박을 잘 안 가더라고요. 잘 안 가고 이제 요로 투입됐을 때 사실 이 공간을 일단 최대한 안 주는 거를 저는 이거 팀에서 뭐 오이석 감독이나 이주원이 요구했겠구나. 그래서 이제 왜냐면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주로 성은환이 받으면 상당히 위협적인 순간이 나오는데 얘가 공을 받을 때 공을 애초에 못 받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들면 일단 마하나임 공격 많은 것이 제시될 거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러면 여기 투입됐을 때 상당히 좁혀요. 그럼 이제 사실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원터치나 이제 투터치 안에 돌려놓는 거. 돌려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윙백들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받아줘야 돼요. 받아주고 말 그대로 이제 양쪽 윙포드는 들어가고. 그래서 돌려놓고 얘도 뭐 움직이고 이제 막 줄 때가 생기겠죠. 여기 뭐 공간을 패스 들어가고. 또 아니면 이제 윙백들 공 못 받더라도 여기 올라와줘요. 있고 윙포드는 당연히 한 칸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이러면 얘가 이제 원터치로 더 위협적인 패스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마하나임이 윙백이 이제 우리가 뭐 학년에 비해 잘해주고 있지만 약해요. 형들에 비해서 여러모로 스피드나 힘이나 전진성이나 약해요. 그래서 이제 마하나임이 빌드업 잘하는데 결국 이제 뭔가 마무리해서 결정적인 찬스가 잘 안 나오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이 측면이 약간 아쉽다. 그래서 볼 잘 돌리고 뭐 이제 잘 지키는데 그래서 이제 측면을 약간 뭐 조금 헐겁게 해도 일단 여기를 가장 1차적으로 막는 것을 이제 TGMUT 이제 1차 수비 전술로 봤고요. 맞나요? 네.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작년 TGMUT 수비 축구의 이제 버전 2죠. 여기에 더해진 게 실제로 그게 저는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어제 이제 선취골이 PK였거든요. PK도 박승현이 했는데 뭐였냐면 이렇게 내려앉아 서 있다가 여기서 만약에 조금 이제 터치가 좀 길거나 뭔가 패스가 약하거나 하면 누가 튀어나가라. 네. 여기서 이제 튀어나가서 자르면 바로 찬스거든요. 그걸 놀랍게 박승현이 해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기 전에 요구가 된 건가요? 아니면 박승현의 개인의 선택인가요? 물론 된 거죠. 사실 제가 어쨌든 같은 반이니까 여러모로 축구도 많이 하고 승현이의 어떤 장점을 제가 봤을 때 뭐 조금은 투박하더라도 수비할 때 이 뒤에서 묻어치는 능력, 공이 투입되는 루트를 굉장히 빨리 알아채고 눈치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제 커트에 그쵸. 상당한 장점이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성은환 선수 중심으로 마하나임 빌드업하는 거 알고 있었고 은환이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고 아까 말씀하셨던 원터치로든 투터치로든 돌려놓기 때문에 그렇게 볼이 투입됐을 때 바짝 붙어있지 마라. 볼이 들어올 때 그때 출발해라. 그때 그렇게 말을 했는데 골도 그렇게 났어요. 그렇죠. 네. 커트엔에서 한유찬이 당황해서 네. 그래서 항상 이제 PK를 심판이 PK를 줄 때 항상 걱정이 돼요. 그렇잖아요. 이제 PK 받은 쪽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PK야.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몇 번 또 자주 봤는데 확실합니다. 네. 뒤에서 완전 들어가. 한유찬의 몸이 제대로 이제 기울었기 때문에 이거는 PK가 제가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데 어제는 딱 보고 조금은 약간은 그런 것도 있어. 100% 확신은 못했는데 네.
정황이 근데 확실해서 좀 분 것도 있어요. 근데 영상 보고는 확실한 이거는 누가 봐도 PK인데 이걸 PK로 안 보면 뭐라고 축구화를 중고나라에 팔고 농담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아까 안 그래도 점심 시간에 다른 얘기인데 막 이제 막 마침 뭐 손유민, 한유찬 뭐 이제 박승현 뭐 이렇게 이제 있던데 셋이 뭐 어제 얘기하면서 한유찬, 손유민이 박승현한테 야 뭐 센터백 이렇게 튀어나가냐 이러면서 그게 무슨 센터백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센터백이어도 뭐 전술상으로 약속이 돼 있으면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어제는 근데 또 그 말도 맞는 게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뛰었어요. 네. 뛰었고 그리고 이제 뭐 게시돼놨지만 결과적으로 박승현이 어제 MOM이거든요. 네. MOM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딱 정확히는 파울이 아니더라도 과격한 태클이 들어가면 좀 불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어제 박승현 태클을 하나도 불 수가 없는 게 너무 그냥 공을 네, 예쁘게 완전 터치해 낸 후에 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니까 이거는 불 수가 없어요. 태클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까 말한 이제 또 이제 묻어친다고 항상 이주원을 표현하던데 네. 그냥 저는 이제 커팅 능력. 네. 박승현 발군이죠. 이거 이 능력으로는 탑이죠. 네. 우리 학교에서 그 능력을 너무 본인도 잘 살렸고 전술도 잘 짰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그렇죠. 그래서 마하나임 이겨냈고 근데 이제 일치월장한테는 왜 졌냐 이게 이제 뭐냐면 그거예요. 일치월장은 근데 마하나임과 다르게 이게 뭐냐면 중앙에서 이제 여기서에서 빌드업이나 중앙에서 전개가 중앙에서 골키핑하고 성능한 전략이 있어서 이거는 마하나임보다 약한데 윙이 좋아요. 네.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운 마하나임보다. 네. 이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TJMUT의 이제 윙백 이제 성렬우가 이번에 리그 처음 참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중간에 추가 영입됐잖아요. 그래서 아직 경험이 적어서 축구 경험이 적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쪽이 계속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전술은 요건데, 그러니까 공간을 그러니까 이제 관리, 수비하는 능력이 요령이 아직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성렬이가 우리가 한 게임 한 게임 뛸수록 데인마크나 뭐 튀어나가서 컷하는 거는 잘 곧잘 하더라고요. 네. 막 리그에 처음 투입됐을 때 불안불안하더니 점점 자기한테 오는 공은 확실하게 처리 잘 해줘요, 그렇죠? 뭐 세련되게 빌드업 못해도 근데 이제 공간 수비가 공간 지키는 게 안 돼서 그래서 사실 이제 첫 골 이렇게 먹혔죠. 그리고 그래서 뭐 똑같은 전술로 아마 두 경기를 치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문제로 좀 일치월장하고 할 때는 결과도 그렇게 났고 마하나임과의 경기보다 좀 고전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자신들의 전술로 그러니까 우리가 꼭 점유율이 높다고 저는 경기를 지배하고 그 경기를 주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비해온 전술, 준비해온 대로 경기가 흘러갔는 건데 TJMUT는 이번 주 두 경기는 다 본인들의 네. 흐름으로 끌고 갔어요. 끌고 갔고 어제는 진짜 생각해보면 마하나임 같은 경우는 뭐 찬스 생각도 안 나. 그냥 뭐 찬스 없었던 것 같아요. 결정적에서는 그러니까 골 들어간 장면 정도 빼고 그리고 이제 일치월장하고 할 때는 아까 말한 문제로 뒷공간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 찬스를 좀 줬는데 그래도 어찌어찌 막아내면서 특히 막 이범수, 박승현 이제 엄청나더라고요. 커버하는 이제 그 커버하러 내려오는 그 집념들이 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경기 흐름은 가져왔으나 결과는 좀 내줬고 뭐 이런 거죠. 뭐 이거 외에 좀 뭐 더 뭐 세부적으로 뭐 공격이나 수비에서 뭐 요구하는 것들이 있나요? 공격적으로는 사실 그냥 때려놔라. 그리고 때려놓을 때 사실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전반기에는 때려놓는 건 또 때려놓는데 때려놨을 때 세컨볼이 계속 우리 편으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뛰면서 계속 느꼈는데 물론 제가 그때 잘 안 뛴 문제도 있겠지만 그 세컨볼 계속 왜 못 딸까 생각해봤는데 항상 킥을 하면 후방에 3명이 같이 물려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올라와도 사이드 윙백들은 그냥 사이드 공간에서 그냥 버려지듯이 사실 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주문을 했어요. 둘이 좁히라고. 네, 그렇죠. 더 중앙으로 와 있더라고요. 정석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짜 뭐 작년에도 막 영상에서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막 롱볼 축구를 약간 막 이제 구식, 네. 약간 폄하하는 조금 분위기가 있잖아요. 좀 아직 패스 쪽도
또 이제 펩이 워낙 잘 나가니까 네. 이제 그런 빌드업 축구가 되게 세련되고 좋은 축구인 것 같고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롱볼 축구도 지금 말했지만 세부적인 거 많이 들어가야 네, 돼요. 정말 많이 요구나 개인의 움직임 그래야 성공하지 그냥 마냥 때려넣는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더 많이 움직여야 되기도 하고 또 더 이제 아까 말했지만 또 때려 넣을 때 또 올라와야 되니까 부담도 많이 가는 전술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게 좀 그런 것도 있는데 바우레르미넨이 지금 구성에서 TJMUT의 축구를 좀 해봐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황준수가 약간 아깝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화성이. 황준수 정화성이 근데 거기에서는 근데 사실 별로 뭐 할 게 네. 없어서 그쵸. 그러니까 아깝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전술 짜는 게. 그리고 어쨌든 TJMUT는 어쨌든 이제 이런 본인들의 구성에 맞는 전략 전술을 잘 찾아내고 이게 이제 결과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쉬운 건 리그 일정이죠. 경기가 끝났습니다. 끼로리. 네, 그래서 그 전반에 진짜 승점 7점을 땄는데 그렇죠. 그러게요. 후반기에 전반기에 말 그대로 진짜 무승부 하나만 더 했어도 네. 1점만 더 땄어도 이게 참 좀 달라졌을 텐데 아쉽죠. 그래도 이제 뭐 내일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죠. 네. 뭐 기독교학교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웃긴 게 운이 네. 어디로 향할지. 네. 일주일장에게 사실 저희 밥 사준다고. 네, 그 다음 영상에서 이제 곧이어 이제 이야기 바로 찍을 건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경우의 수. 니는 뭐 킹우의 수라 그랬었나? 네, 킹우의 수. 요즘도 그런 말 써요? 네. 쓰죠. 쓰나? 킹우의 수. 어쨌든 뭐 경우의 수, 킹우의 수. 이것과 내일 경기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